종종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돌, 고무줄, 비닐, 천, 심지어 리모컨도 뜯어먹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강아지 정신질환 중 하나인 이식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의 이식증이란요, 한 살이 넘어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먹는 이런 행위를 말합니다. 한 살 이전이라면요, 호기심에 혹은 입으로 식감이나 재질을 느껴보려는 이런 행동으로 입으로 이것저것 가져가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요, 한 살이 넘었다면은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릴 수 있는 이런 나이입니다. 한 살이 넘어서도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다면은요, 그것은 비정상 행동이고요, 반드시 치료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이런 이식증은요, 유전적인 소인이 많은데 주로 많이 생기는 품종은요, 레브라도 리트리버나 시바견, 포메라니안, 푸들 등이 자주 이런 이식증의 증상을 보입니다. 이식증의 증상은요, 처음에는 주로 천 종류냐, 돌멩이 혹은 머리끈, 고무줄, 충전기, 전선 등을 조금씩 뜯어먹게 되는데 2살이나 3살이 넘어가면서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양을 먹게 되어 장이 막히는 장폐색이나 장이 꼬이는 장중첩으로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무서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이런 이식증 우려는 이물로 수술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라면요, 증상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식증에 대한 치료와 관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식증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우울증이나 강박증과 같은 뇌의 신경전달물질 부족에서 오는 유전적인 정신질환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역시 이런 종류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식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대략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드물기는 하지만 보호자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식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주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만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비닐을 가지고 온다든가, 여러분의 옷을 씹는다든가, 소파를 조금씩 뜯는다든가, 종이박스를 갉아먹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으로요, 여러분이 집에 없다면 이런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관심을 끌어서 간식이나 놀이, 산책 등을 하려는 행동으로요, 주로 학습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반응을 보이고 만난 것도 주고 산책도 데려가며 놀아주기도 하더라. 이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형성된 안 좋은 습관 중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나치게 무료한 환경에서의 전이 행동으로 이런 이식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이 행동이란요, 갈등 상황이나 욕구 불만,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엉뚱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우리 사람에서는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요, 손톱을 물어뜯는 행위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종류의 이식증을 촉발시키는 자극원이 주로 스트레스나 혹은 일상생활 중에 무료함 등의 욕구 불만이라면요, 스트레스나 혹은 욕구 불만이 생기면 천이나 비닐 혹은 여러분의 냄새가 깊게 배인 빨랫감이나 양말, 속옷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사람이 할 일이 너무너무 없어서 껌 같은 것을 씹으며 무료함을 달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많이 심한 거죠. 세 번째는요, 위장관계 질환이 이런 이식증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 이식증의 약 12% 정도는요, 만성적인 위염과 같은 소화기계 문제였고요, 위장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었다고 합니다. 속이 쓰리고 아프고 이상하니까 무언가를 먹어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통증 역시 이식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아프니까 무언가 엉뚱한 것을 먹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형견에서는요, 관절염 같은 만성적인 통증이 이런 이식증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적인 요인이 있는지,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는지 같은 검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원인은요, 가장 흔한 원인인 강박증입니다. 정신병인 거죠. 사실 강아지 이식증의 거의 대부분은요, 선천적인 강박장애입니다. 즉 유전적인 뇌 세로토닌 부족에 의해 생기는 질환의 하나로요, 정신병의 일종인 것입니다. 이 이식증을 유발하는 자극원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도 힘들고 치료도 그만큼 힘들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나 외부나 스트레스나 자극이 아니고 머릿속이 그냥 원인인 거예요. 뇌 스위치가 켜지면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먹기 시작하며, 한번 먹기 시작하면 불안감에 사로잡히며 집착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중간에 중단하면요, 굉장히 불안해하게 됩니다. 신체 검사와 건강검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이가 이런 이식증을 보인다면요, 특히 2살 전후에 갑자기 이식증이 시작됐다면요, 이거는 강박증으로 봐야 합니다. 이식증이 2살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요, 대부분 이미 유전적인 소인으로 잠재됐던 증상들이 큰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식구 아니면 심한 스트레스가 자극원이 되어서 방아쇠로 작용하여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식증의 치료와 관리는요, 우선 최대한 뜯어먹거나 빨아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치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눈앞에 있는데 못 먹게 한다면은요, 나중에 더 심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있다면 다 없애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류에 집착한다면요, 비닐을 안 보이는 데만 두시고요, 종이박스나 혹은 빨랫감에 집착을 보인다면요, 역시 안 보이게 치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최대한 깔끔한 환경으로 개선해주는 걸 권장드립니다. 무례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고요, 산책도 자주 시켜줘야 합니다. 강아지가 좋아하는 TV도 틀어주고 음악도 틀어줍니다. 여기저기 새로운 곳으로 산책도 많이 다니며 평소 강아지를 피곤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하는 강박증이나 이식증은요, 편안한 환경이나 여러분의 관심과 상관없이 결국은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강아지가 이식증 증상을 보인다면요, 반드시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을 복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원이 불안이나 강박증과 같은 뇌 문제라면은요, 평생에 걸쳐서 항불안제나 충동조절 장애를 조절해주는 이런 약물을 복용시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절대 겁내지 마시고요, 필요하다면은요, 적극적인 처방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경험상 2살 넘은 강아지가 반복적인 이물을 먹는 이식증 증상을 보인다면요, 건강검진으로 신체적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고 신체적 이상이 없다면은요, 정신질환으로 보고 반드시 치료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절대로요, 환경 개선이나 훈련 혹은 교육으로 교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식증은요, 훈련이나 교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정신병이니까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강아지의 정신병, 이식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추천하는 많은 강아지 용품과 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곳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관련 키워드를 치시면은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해놨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긴다면요,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아셨죠?